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 등에 대한 어제 검찰 압수수색에서 송 부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전화 등 휴대전화 여러 대가 발견됐습니다. 송 부시장이 이들 전화기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검찰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늘 오전 30분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통화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과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 기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깍두기처럼 잘게 썰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수정법안 수백 개를 제출하고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했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이 이틀 뒤 김 씨를 고소할 예정인데 김 씨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폐암 4기의 고비를 넘긴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채널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건강은 많이 호전됐다며 부인 최명길 씨 등의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념 갈등으로 갈라진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비난하기보다는 저도 죄송합니다. 네, 뉴스 시작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채널A가 확인한 새로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비위 첩보를 최초로 제보한 사람으로 알려졌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 또 자택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발견했습니다.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남의 명의로 개통한 이른바 차명 전화도 있었습니다. 누구와 무슨 용도로 통화를 했길래 이렇게 많은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첫 소식 최주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뭘 갖고 가시나요? 울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늦은 밤까지 계속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여러 대가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이른바 차명폰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전화기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선 송 부시장이 2017년과 2018년 사용한 업무일지도 발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 합류 전후 시점과 경제부시장 임명 이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송 부시장은 어젯밤 11시까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울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첩보를 전달한 경위 등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송 부시장이 울산경찰에서 한 참고인 진술 내용이 송 부시장 이름 대신 김모 씨라는 가명으로 적힌 이유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경찰이 먼저 가명 사용을 제안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려 하지 말라. 고래가 캠핑 가는 소리다. 하명수사 의혹에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반쪽이라며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SNS를 통해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변명이 아닌 책임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선거농단 책임자의 사법 처리와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가 해명이 아닌 선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고래가 캠핑 가는 소리는 멈추십시오. 거짓 브리핑을 해놓고도 국민에게 미안함이 없는 것입니까? 알량한 사심으로 의로운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자신의 SNS에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간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다.
오해와 억측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질주한다며 또 검찰과 야당, 언론 탓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거나 첩보 생산 전달 과정에 대한 반박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청와대 하명 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면 얼마 전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꼭 필요한 핵심 증거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이걸 갖고 있죠. 경찰이 다시 갖고 오겠다며 재차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절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는데요. 휴대전화를 경찰에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숨진 청와대 특감반 출신 수사관의 아이폰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검찰은 이틀 전 경찰이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처음 영장을 신청했을 때 기각 결정까지 20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과 달리 두 번째 기각 결정까지는 불과 4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영장 신청에서 기각까지 걸린 시각이 대폭 줄어든 건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이유나 논리가 1차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추가적인 영장 신청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반면 경찰은 숨진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밝히려면 휴대전화 분석이 필수인데도 검찰이 2번이나 영장을 기각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기각될 게 뻔한 3차 영장 신청보다는 검찰의 잇따른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식 입장을 다음 주쯤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이번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은 왜 갑작스럽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을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들으면 매우 당혹스러울 법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입을 연 사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핵심 관련자 3사람, 조국, 백원우, 박형철,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분위기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돌연 중단된 이유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함께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의 진술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에 대해 먼저 의견을 물었고 자신은 단순히 의견만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며 감찰 중단 결정 책임을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에 대한 백 비서관의 의견을 들어보라 했다며 부정적 의견을 듣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중단 의사결정에 관여한 전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깍두기 전략과 폭풍 전략, 지금 국회 얘기입니다. 다음 주 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을 깍두기처럼 잘게 썰어서 선거법 같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고 이에 맞선 한국당은 수정법안 수백 개를 한꺼번에 제출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에야 정상화된 국회를 볼 수 있을까요? 황하람 기자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국민과 민주당이 인내하며 내민 손을 끝까지 거부한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4+1 협의체는 내일까지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에 단일안을 상정한 뒤 예산안과 민생법안, 선거법부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본회의를 깍두기처럼 잘게 썰어
임시국회를 잇따라 열고 나머지 법안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다음 주 본회의 소집부터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깍두기 전법으로 나오면 수백 개의 수정법안을 제출해 의사진행을 방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틈새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여추쟁을 이끌 원내대표가 없어 벼랑 끝 전술로 끝까지 갈지 아직 전략을 확정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강석호, 김선동, 심재철, 유기준 중 한 명을 오는 9일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미국 금요일 밤 9시, 한국 토요일 아침 11시. 양국 모두 휴식을 취할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급한 용무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최근 아슬아슬한 북한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방위비 협상 같은 다른 현안은 제쳐놓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최근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입니다. 북미 대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으로 부르자 북한은 늑다리의 망령으로 맞받아치는 등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중재자 역할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11개나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얼굴 그리고 미치광이 전술이란 단어가 뜨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치광이 전술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대로 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이제 미치광이 전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전술을 쓸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무리한 요구하면 못해. 그냥 가 그러면.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우리도 블러핑을 해야 된다. 네. 이 블러핑이라는 단어가 카드 게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면서요. 네,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도 좀 미국에 세게 나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북한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이 맨날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에 대해서 강도적인 요구를 한다고 맨날 그랬는데 우리 내용이 뭔지를 몰랐는데 야, 거기서도 이거랑 비슷하게 요구를 했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북한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봤고요. 얼마 전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문정인 특보는 미군이 철수하면은 네. 중국이 미국 대신 해구산을 제공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논란이 됐습니다. North Korea will try to use their leverage to so-called nuclear weapons. Can China intervene and persuade North Korea and provide South Korea with a nuclear umbrella? Well, that's really a very new idea. First. 네, 논란이 일자 문 특보는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앞장서라는 뜻으로 한 질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질문을 받는 입장도 굉장히 황당해 보이네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황교안의 청년 감수성.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즘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서울대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 걸로 보입니까? 머리도 깎고 수염도 기르고 그러니까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한국은 일을 해야 하는 나라다. 더 발전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 수당에 대해선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밥 써먹는 데 쓰거나 하는데 있으나 마나한 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청년에 대한 공감 능력 부재를 드러내지 말고 국회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달엔 평일 오후 2시에 청년 토론회를 열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간부터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황 대표가 젊은 층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긴 한데 네.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흑석동 일병 구하기.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나흘 만에 벌써 팔렸더군요. 네, 시세 차익은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네. 여기에서 세금을 빼면은 실제로 돌아가는 차익은 4억 원대로 줄어드는데요. 김 전 대변인은 시세 차익을 기부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아직 어디에 기부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김 전 대변인이 상가주택을 내놓겠다고 한 뒤에 저희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김 전 대변인은 지금 여러 방송에 출연을 네. 하고 있는데요. 친여권 방송인인 김어준 씨는 노골적으로 김 전 대변인을 두둔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맨날 전세만 살다가 이제 집을 샀는데 잘 걸렸다.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했는데 왜? 집 사면 안 돼? 총선에 나가실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몰라. 네, 집을 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집을 산 타이밍이 문제가 됐던 거죠. 네. 자, 김어준 씨가 총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변인이 상가주택 문제를 처리한 이유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도 지난 1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김 전 대변인을 향해 약속을 지키는 잘못을 고치는 김의겸 존경합니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김 전 대변인 본인도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이라면서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논란이 됐던 부동산 매각과 기부만으로 출마 명분이 만들어졌는지는 네. 조금 더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을 산 시점도 판 시점도 화제가 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또 법적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김건모 씨를 지목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김건모 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자주 있다. 네.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들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성이 과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김건모 씨가 아가씨들 8명을 앉혀놓고 네네네. 소주와 네. 본인이 그 해달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네. 거기 있었는데 네. 피해자분을 보고 네.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네, 다른 여자들은 다 나가라. 네. 강 변호사는 피해 주장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지점을 그림으로 그리는가 하면 김건모 씨의 당시 인상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도 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새벽 1시경에 혼자 와서 네. 한 소주만 시켜서 소주를 먹으면서 하지만 성폭행이 일어난 날짜를 명시하거나 여성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여성은 오는 9일 김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방송 직후 김건모 소속사 측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금 전 인천 송도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김 씨의 콘서트도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물어보니까 송도에도 4점 부근이라고 거기 진행하는 거예요. 최근 김건모 씨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 씨와 혼인 신고를 했고 내년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보수 집회가 주로 열리는 광화문에 오늘은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이런 구호도 섞여서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집회도 열렸는데요.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의 얼굴이 그려진 푸른 피켓을 든 인파가 거리를 행진합니다. 2013년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돼 7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보단체들의 연합시위입니다. 석방이 정의다! 석방이 정의다! 해제도 응원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 이 전 의원이 억울하게 수감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교도소에서 쓴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의 낡은 틀을 고집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민의 조직적 멸망을 하나로 반려시켜 나간다면 주최 측 추산 10,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역과 을지로 등 4곳에서 집회를 열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바로 옆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도 열렸지만 일부 참가자들 간 고성이 오갔을 뿐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극심한 중국 홍콩 갈등이 인터넷 게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무력 진압을 체험하는 가상현실 게임을 개발하자 친중 세력은 시위대를 물리치는 게임으로 맞불을 냈습니다.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사이로 최루탄 연기가 가득합니다. 노란 헬멧과 방독면을 쓴 검은 옷의 시위대는 최루탄을 들어 앞으로 던집니다. 게임의 이름은 홍콩을 해방하라. To provide those who are criticizing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what actually are these frontline protesters. 게임 속 주인공은 경찰의 진압을 피해 달아나야 하고 총을 맞으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比你想象中係複雜同埋震撼好多咯。 반면 친중 세력은 전 국민이 매국노를 때려잡자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홍콩 시위대가 도로를 행진하면 손바닥이나 슬리퍼, 야구 방망이 등으로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조슈아 웡 등 시위 주도 인물 8명이 주요 제거 대상으로 설정됐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폭력이 발생하면 곧바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홍콩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트럭을 훔쳐 도망가는 무장강도, 또 그 뒤를 쫓는 경찰차 수십 대. 영화가 아닌 실화였습니다. 미국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진 이 추격전은 범인이 사망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의 세계 한수아 기자가 종합합니다. 트럭 한 대가 질주합니다. 그 뒤로 경찰차 수십 대가 따라붙습니다. 2명의 무장강도와 경찰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갑자기 도망치던 트럭이 유턴합니다. 하지만 퇴근길 차들에 가로막힙니다. 도주 차량이 멈추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무장강도들은 총을 쏘며 몸부림쳤지만 속속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사살됩니다. 앞서 보석상을 털었던 무장강도 2명은 경찰이 도착하자 트럭 운전사를 인질로 잡고 32km를 도망쳤습니다. If people give up and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n we wouldn't put these many people in danger. 당시 총격전 과정에서 납치됐던 운전사와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플로리다의 해군 항공기지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기지에서 항공훈련을 받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소속 군 장교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살된 군 장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The king said that the Saudi people are greatly angered by the barbaric actions of the shooter. 미 연방수사국은 테러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 사이로 소방관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당시 12층 높이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해 건물 절반가량이 불에 타고 최소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인의 자격을 묻는 시험이 오늘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첫 시험이어서 무슨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하기는 힘들었는데요. 사뭇 엄숙했던 시험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로 뒤엉켜 뒹구는 4마리 반려견들. 즐겁게 노는 것 같기도 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얘네는 잘 노는 걸까요? 싸우는 걸까요? 엎치락 뒤치락이 되는데 이게 잘 되면 잘 놀고 있다라고 봐요.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반려인 능력 시험이 오늘 처음 실시됐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200여 명의 응시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동물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는 문제부터 반려동물과 관련한 현행법을 묻는 문제까지 50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합격 점수 기준은 없지만 20등까지 반려용품이 상으로 수여됩니다. 그 아이들 반려하면서 조금 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시험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면 더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느껴질 것 같고요. 이제 애가 아파질 나이가 됐어요. 9살, 10살 넘어가면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진단 스스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만 1,000만 명.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반려인들도 책임감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타그램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인 한 외고의 홍보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등교한 여학생이 교감실로 들어가 거만하게 말합니다. 교감쌤, 이번에 아빠가 학교 발전기금을 섭섭지 않게 냈다고 해요. 네, 하지만 반전이 이어졌는데요. 정말 외고 라이프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걸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 잠도 못 자고 졸음을 쫓아내려 복도에서 공부합니다. 학교 측은 외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영상을 기획했다고 밝혔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졸업한 학교라 더 관심이 쏠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협찬받은 거라고? 영화에 집중이 안 되잖아. 물 들어올 때 노젓는구만. 영화 겨울왕국2가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인공 엘사가 입은 드레스가 한국의 빨간 내복과 닮아 덩달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속옷 업체는 영화 상영관 좌석에 내복을 씌워 내복왕국 이벤트까지 벌였는데요. 과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가 입은 흰 민소매 셔츠를 앞세워 속옷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소재로 한 케이크도 불티나게 팔리는 중인데요. 영화 인기에 묻어가려는 업체들의 아이디어 경쟁 정말 치열하네요. 다음 소식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알려진 그물무늬 왕뱀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태어난 새끼뱀들의 모습입니다. 국제보호종인 그물무늬 왕뱀이 서울대공원에서 처음으로 번식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법정 사육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2마리만 살리고 나머지 18마리는 냉동 박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뱀의 개체수가 늘어날 때마다 사육 공간을 35%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 복지라는 게 많이 되수가 되니까 동물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관람객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보지 못하고 그 조그마한 안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새 생명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할 수도 없는 슬픈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뉴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폐암 4기라는 고비를 넘기고 인생을 다시 사는 김한길 씨를 만났습니다. 축구에서 추가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속에서
아프시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이제는 아프기 전에 거의 본전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말로는 아프기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병이란 게 그렇잖아요. 착하게 산 사람들은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옳은 일 한 사람들은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일어난 것이니까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최민길 씨가 굉장히 우아한 여배우잖아요. 또 도도한 여배우고 근데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인도 안 쓰시고 그렇게 간호를 하셨다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나오니까 온몸에 근육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목도 똑바로 못 들고 손으로 뭘 이렇게 짚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휠체어 타고 이렇게 집에 들어서니까 집에다 다 이런 스폰지를 깔아놓은 거예요. 정말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저를 챙기니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최명길이가 훨씬 미친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최명길이가 엄청 손해 많이 봤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사람이 시간이 허락되는데 나하고 같이 안 하는 시간은 없다고 봐야 돼요. 내가 가끔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 그러세요? 좋아.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참 행복하겠다.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픔이 갖다주는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정치한답시고 거대 담론에만 익숙해져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치하시면서 늘 국가와 민족과 통일, 가난한 사람들의 삶 그런 말씀만 하면서 정작 가족들은 챙기는 것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한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 좀 챙기세요, 집안도. 나중에는 제발 감옥에만 좀 가지 마세요. 예. 감옥에 가 계실 때는 가족 면회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 면회하는 내내 가만히 뒤에 서 있었는데 면회 시간 끝났다고 간수가 아버지를 팔을 잡고 이렇게 세우고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뒤돌아보면서 한길이 너는 나한테 할 말 하나도 없니? 그러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 자꾸 나요.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연속됐던 삶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게 참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이라이트를 꼽으신다면 어떨까요? 인생의 하이라이트. 작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꼭 드러내고 싶은 진실을 꼭 필요한 거짓말 가지고 제시하는 일이잖아요. 작가가 아무 거짓말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매력적인 일이고 좋았고 가장 행복한 거는 지금이 답이에요. 요즘에도 뉴스하면서 느껴지는 게 요즘은 막 아예 광장도 나눠져가지고 싸우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비난하기보다는 저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화면에 멀찍한 치서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함성이 정말 박근혜에게만 향한 것일까? 저 목소리 중에 일부는 나를 향했거나 우리 편을 향한 것이겠지 라고 받았어요. 그 우리 정치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뒤돌아봐야 할 정도로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를 걸로 전망했지만 찬 공기가 계속 머물면서 예상보다는 추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아침에는 춥겠지만 낮에는 5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단 기온차가 크게 나는 만큼 옷차림은 더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다소 많은 상태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단계가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맑겠지만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행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불씨 관리는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5도, 세종 영하 8도, 대구 영하 2도로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8도, 부산 12도로 평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 어제 한 연습보다 더 강도 높은 연습을 한 번, 1분이라도 더 하기로 마음먹는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있었어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들은 한결같이 노력을 말합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사교육 없이 수능 만점을 받은 송영준 군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20대 청년 세대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불공정 사회라고 생각한다는데 영준 군의 노력과 분투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